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좀 삼권 분립이 무슨 뜻인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깊이까지 있을 건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라도 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가. 첫째가 입법입니다. 두 번째가 행정이고 세 번째가 사법입니다. 이 삼권은 분립돼야 한다. 국회는 국회 의장 있죠. 행정부에는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법은 법원이 맡아서 하는 거죠. 대법원장 이런 칭호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런데 왜 분립이 돼야 되느냐? 이게 다 막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독차지해도 안 되고 행정부에서 권력을 독차지해도 안 되고 특별히 사법부가 그런 걸 독차지해도 안 된다. 셋이 서로 견제하면서 밸런스를 취해야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다 그런 생각을 하죠. 현대인은. 특별히 로드 액턴이라고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영국의 역사학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절대의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Absolute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ly. 반드시 부패한다. 그거는 역사가 잘 본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아니요. 이 민주주의를 하려면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판사들은 판사대로 보호를 받아야지. 이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말이야. 대법원 원장이 거짓말을 해. 그 거짓말이 아니고 한 말을 잊어버려서 그랬다. 그래도 대법원장이 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야지. 나는요 잊어버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기억하고 있지만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노골적으로 만일에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데 부끄럽다.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시니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가 권력을 담당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삼권 분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요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김병수 대법원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삼권 분립이 아주 다 제각기 노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부장판사라는 사람, 문제되는 사람은요, 그걸 녹음을 했다. 녹음이라도 해서 역사에 밝혀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누가 무슨 증거를 암만 얘기해도 그 사람이요, 대법원장은 시인 안 합니다. 대개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망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나가지 않고 권력을 어쩌다 무슨 대통령이 잡았다 그러면 대통령만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견제하는 세력은 필요 없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절대로 망하게 됩니다. 부정부패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거죠. 그래야지 국가적 비상사태가 생겼다 합시다. 내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계엄령을 해요. 군대 책임자가 나오는 수도 있지만은 이 미국 경우에 소위 여러 주가 우리는 유니언에 있고 싶지 않다. 우리 나가서 따로 컨페더러시 연합 국가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링컨이 그거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 결의를 표명했지만은 이제 여러 주가 떠나서 컨페더러시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남북의 전쟁이 생기는 거죠. 전쟁이 생기면은 그 왜 유명한
인신보호령이 헤이비어스 코퍼스거든요. 그 구속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없다. 근데 영장 없이 잡아가는 때가 언제 생기는 거 아니? 그런 비상사태. 링컨이 헤이비어스 코퍼스를 일시 정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요. 하잘 것 없는 선동을 하는 놈들이 많거든요. 그 일일이 구속영장 발부해서 잡아가기 어려우니까 그 무조건 잡아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지 밤낮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독재국가가 되죠. 그런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링컨 같은 사람은 그 필요할 때 그런 걸 썼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승만 때 인민군의 남침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 어려운 때죠.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피난들 가고 야단 났어요. 6.25 사변에. 그러나 이승만이요. 뭐 부산에 임시정부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선고만은 했습니다. 이 권력 차지하는 걸 이걸로 그냥 누르고 나가자. 그건 이승만이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꼬박꼬박 그걸 했습니다. 물론 헌법을 바꾸는 일 그런 거에 아주 꼭 떨어지게 하지 못했다. 그런 건 있어도 그래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독재자로 낙인을 찍히는 경우가 많지만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3.15 부정선거. 책임지라 책임지겠다. 그러고 그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는 그것은 민주적 지도자죠. 독재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독재자는 지킵니다. 왜? 까딱 잘못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지킵니다. 그 많은 사람 피를 흘려야 돼요. 시리아에 알-아사드라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독재하고 있을 거예요. 시리아가 편안치 않습니다. 그 아버지 때도 대통령이었어요. 시리아에. 그 아들이 알-아사드가 또 시리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걸 유지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걸 무리하게 유지해서 시리아에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날게. 그리고 물러났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승만은 뭐 독재자다. 독재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 아직도 뭐 이승만은 독재자라 그러고 뭐 박수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몰라서 그래요.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삼권 분립은 사라졌다고 나는 봅니다. 국회 의석을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나서는 권리로 힘이 다 쏠리는데 그 힘이요.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따로 의견을 내놓습니까? 국회에 따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다 한데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 있어도 그 비판대로 바로잡지를 못해요. 사실 뭐 왜 원전을 폐기했느냐,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말이 있죠. 지금도. 그리고 왜 그렇게 수정을 많이 가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했느냐. 그런 일부에서는 또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하지만 그 에너지원을 바꾸는 거, 그 갑자기 이제 원자로를 쓰다가 그 태양광, 태양열 이걸 쓰자 하는 것이 뜻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느냐 거예요. 그래서 왜 원전을 폐기하면 이러이러한 손실이 난다. 그 소리를 444곳을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라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그저 헌식장처럼 내던지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삼권 분립이 위태롭다. 아니, 벌써 삼권 분립은 깨진 지 오래다. 그런 것에 일종의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 분발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맵사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요새는 괜히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재인이 청와대 주인이 된 지도 벌써 4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괜히 요새 걱정스러워요. 나는 행복한데 당신은 불행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요새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식사도 혼자 한다고, 손님도 청하지 않고, 그 고충을 누가 아나? 그런 미안한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많아요. 나 예전에도 그런 말을 언급을 했지만은, 발표하기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 그런데 나는 그이가 늘 그런 말을 하고도 거기다 속된 말을.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요새는 괜히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재인이 청와대 주인이 된 지도 벌써 4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괜히 요새 걱정스러워요. 나는 행복한데 당신은 불행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요새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식사도 혼자 한다고, 손님도 청하지 않고, 그 고충을 누가 아나? 그런 미안한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많아요. 나 예전에도 그런 말을 언급을 했지만은, 발표하기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 그런데 나는 그이가 늘 그런 말을 하고도 거기다 속된 말로 다리를 붙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겠다. 그렇게 되면요, 국교 정상화가 안 됩니다. 그 큰 인물, 일본의 수상이라든가 한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이래야지. 이번에 내가 일본 수상을 만나면 요것은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만나겠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큰 책임을 지고도 청와대 주인공이 저쪽에 수상을 만나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국민은 따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미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쪽 사람이 병신이 나는 이상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징용 갔던 사람들 보상하는 문제도요, 그 내용이 지금 자꾸 발표되면요, 우리가 부끄러워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회의라는 건 허심탄회하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자, 이렇게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돼야지 말이야. 좀 이렇게 주면 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억울해요. 지금 떳떳한 나라가 못 됩니까? 뭐가 모자라서 그래? 대한민국에 뭐가 모자라요? 아니, 그게 물론 요새 곤경에 빠지거나 하지만은 정치가요, 지금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아니, 국회가 너무 행정부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늘 얘기하지만 윤석열이하고 추미애하고 싸움을 그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윤석열은 자기 뜻대로 나가야 되겠다, 사명이 있다, 내가 검찰총장이다, 그럼 그 사람 밀어주는 게 책임이지. 아니, 사실은 법무장관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해보세요. 이건 그거 왜 그래? 그거 잘못된 거고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미국 대선 그 날짜가 가깝잖아요.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대선입니다. 지금 어쩌다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미국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는 일은 미국과 주변 나라들에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누가 당선되느냐? 지금 여론은요, 조사를 해보면
아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너무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자기 멋대로 하니까 반대가 많아요.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민심이랄까 국민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는가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은 나는 그걸 다 이겨냈어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전문가가 이 파우치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걱정이에요. 왜 저럴까? 저러면 자꾸 퍼지는데. 어? 그러니까 우선 전염병을 근절시켜야 건설적인 일을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말이야. 뭐 새를 몰아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미가 없는 게 미국이 위기예요. 저렇게 해서 지금 여론은 조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지만 뭐 이 사람은 막판 뒤집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유리하다. 뭐 이러고 다니질 않나. 그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빨간 모자 씌워가지고 그게 도대체 할 짓입니까 지금. 세계는 어떤 경지에 갔는데 한가하게 그런 짓만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번 선거에 지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문제를 또 일으켜. 이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인 줄 아세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요? 미국을 위해서 천만에. 미국을 위해서 무슨 모든 장래가 다 당하고 뭐 모든 선량한 사람이 다 감옥에 가도요. 이 트럼프는 저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지하는 세력이 미국 안에 그렇게 많다는 거요. 나는 미국사를 공부하는 학도 중에 한 사람으로요. 이해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예요? 어떤 특정한 교파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지 이 사람이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트럼프가 또 막판 뒤집기로 대통령이 된다 하면요. 미국의 운명이 얼마 안 갑니다. 왜 그러냐?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 것이 마키아벨리 이후라고 하지만은 도덕이 없는 정치가 있어서 뭐합니까? 누구라도 자기 반대하는 사람 다 잡아. 나쁜 놈이야. 뭐 자기는 공화당이다. 민주당 전부 죽일 놈들이야. 그걸 정치라고 합니까? 그러면 상식은 어디 있어요? 상식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식을 떠나서 그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뭡니까? 솔직히 내가 한국 사는 사람으로 또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깊은데 물론 트럼프가 또 재선되면 한국은 살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교제해야겠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우리는 걱정이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이 또 되면 북의 김정은을 어떻게 대할 건가? 뭐 잔뜩 경제 원조를 할 건가? 아니면 해치울 건가? 이래도 저래도 한국인은 걱정이에요. 뭐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바이든이 되면 그래도 갈 길이 요거 아닐까? 되게 짐작은 되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잘났다. 그걸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다만 이고티즘이라고도 하고 이고이즘이라고도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정계의 정상에 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에게 양보할 줄 전혀 모르고 다 내가 먹어야 돼. 아메리카가 퍼스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중요한 병적이에요. 병적. 아니 보통 사람이 볼 때 저게 뭐 I'm genius 하지만 무슨 genius예요. 보통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각이 잘못 들어가죠. 그것을 그 조카 딸이 그 병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병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재선이 된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선거니까. 그러나 대체로는 민주당이 승리할 거 아니냐 보지만 또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선거 끝나고 편안치 않을 가능성도 많다. 그러기 저 뉴욕의 큰 상점가에서는 유리문에 다 저 판때기 붙이잖아요. 폭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어지러운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고 선거를 앞둔 미국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음에 긴장되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살 길은 있겠죠.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이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나는 김준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요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직함은 국립외교원장입니다. 그럼 외교관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나는 김준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요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직함은 국립외교원장입니다. 그럼 외교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책임을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요새 독특한 발언을 해서요. 한미동맹 중독에서 깨어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뒤늦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도 한국 외교관들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에 있는 사람이 이거 중독에 빠졌다. 한미동맹. 아니 우리 일반 국민은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했지. 그 중독이라는 거는 이거 먹어서 안 될 거 자꾸 먹어가지고 중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한미동맹이라는 건 있어서 안 되는 건데, 그걸 일단 그렇게 해놓고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썼어요. 왜 이런 인물이 말이에요, 요새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끽소리도 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다 한자리 하게 해준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워낙 대세가 그렇게 흐르니까, 아니 한미동맹을 그게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것도 무슨 늘 미식가에서 좋은 음식만 먹는데 좋은 음식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가능하지만 늘 밥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밥만 먹으면 밥에 중독됩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미동맹이 왜 있습니까? 물론 미국을 위해서도 국가적 이익이 되니까 미국 사람의 희생을 각오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겠죠.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6.25 겪었습니다. 6.25에 만일에 유엔이 없다면 우린 다 적화 통일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50년에 적화 통일됐으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물론 없어졌죠. 그래도 6.25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한미동맹이 이런 국가와 국가의 관계,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또 그걸 더 크게는 유엔이 위에서 봐주니까, 그래 6.25 사변이 났을 때 만일에 우리끼리 하겠다, 너희들은 손대지 마, 그러면 그때 한국 국민의 심정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 우리 도울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해. 하지도 못해요. 그쪽에는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그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아니 우리는 철수하는데 왜 미군은 계속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우리도 철수했다. 그때 미국 대사가 그랬어요. 무치온가 한 대사가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는데, 뭐 우리도 한반도에서 철수하지만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겁니다. 그 발표가 신문에 났었어요. 지금도 그대로 기억합니다.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것이다. 그 외교관의 판단은 틀린 겁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그냥 달려들어서 말이에요, 이 나라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미국을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군이 있는 동안은 조용히 있자, 그런 논리로 있다가 미군이 철수해? 그러면 이제 때가 됐구나.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말이야, 유엔이 있고 미국이 있고 그런 우방국가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이 동남아 일대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이고, 또 시장 경제가 아주 상당히 발전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언제 그 자리에 놓았는가 몰라요. 외교관들을 가르치니까 외교원 그런데 자리를 가지고 있던 김준현이라는 사람이 요새 한미동맹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이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하면 한미동맹이 더 공고하게 된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아니 그 당신 말대로 했더니 한미동맹이 깨졌어.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자리에서 동맹을 유지합니다. 요새는 한국군도 군사비 담당을 어느 액수까지는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되는 거죠. 또 미국이 한국도 돼야 된다. 그것도 대등한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경제가 그만하니까 그 방위를 위해서 돈을 좀 내야지.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6.25 사변 겪고 살아남아서 세계에 자랑하는 한강변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그 자랑스러워요. 근데 요새 말이에요. 그 외교 원장을 한다는 뭐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자리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외교관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한마디로 하자면 한미동해 중독에서 깨나지 않으면 한국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중독이다. 그런 판단 자체가 편견입니다.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이 두 나라가 한 거지. 무슨 뭐 중독 걸리고 그거는 지금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내 생각에 적화 통일의 미래를 바라보던 친구들이 오래전에 그렇게 심어 놓은 것 같아요. 한미동맹 깨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지겠는가? 그러면 몰라요. 무슨 말을 할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입장은 어렵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더 튼튼해진다. 한미동맹이 튼튼해지기를 위해서 그런 권면을 한다면 들어주죠.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깨지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중독.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우리가 한미 중독, 뭐 미국에 무슨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미식갑니까? 아주 비싼 것만 먹고 중독되면 안 된다. 중독은요, 보리밥만 먹는 사람에게 중독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이 필요한 두 나라입니다. 왜? 미국은요, 아세아에서 미국이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택받아서 한국입니다. 한국이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하면 됩니다. 막바지에 가서 말이야. 이거 깨야 된다. 깨졌다. 깨졌다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럴 인간들이에요. 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깹니까? 천만에. 한미동맹은 중독이 아닙니다. 한국이 사는 길이고 미국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한미동맹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유지될 걸 믿으면서 우리가 더 명랑하게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공수처는 왜 생겼는가, 그런 질문을 우선 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공수처는 왜 생겼는가, 그런 질문을 우선 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일제시대지만 그것이 1928년이었습니다. 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인을 보호할 법이 없었어요. 일본에 무슨 헌법이 있고 일본인은 보호가 됐겠지만 한국인은 전혀 보호한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내내 일본 사람이 내리는 명령, 지시에 따라서만 살았습니다. 법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45년에 해봐야 되니까 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초랑보다 더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법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그때를 해야 돼요. 법을 몰랐어요, 전혀. 그러다가 아무래도 북에 살면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올라마자 그래서 남쪽에 와서 뭐 대학에도 다니고 그러면서 1948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바이오 산업의 혁신 기업들은 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대학에도 다니고 그러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채택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정말 고마운 겁니다. 지금은 다 무심하게 읽지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거 한마디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는 왜 새로 법을 만들어서 또 거기 법을 만드는데도 옥신각신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처장도 냈다 그래. 그 뭐 여권에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 왜 서둘러서 그런 걸 하는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을 잘못 건드리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이 일은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 박정희 정권이 유신 헌법을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유신 헌법을 국민이 받아들이면 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둔다. 그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붙은 단서가 그 정권의 파멸을 예고하는 겁니다. 뭐냐? 이 유신 헌법은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다. 나는 그걸 읽고 이 정권이 오래 못 가겠구나. 왜? 그 불이한 부탁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만 살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살아야지.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는 걸 볼 때 이 정권이 이거 위기에 임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김재규가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가까이서 권총 방아쇠를 당겨 세상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만드느냐. 지금 이것도요.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이 따로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가 잘못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도 뭐가 있었을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새롭게 만드느냐? 국민이 이런 의심을 합니다. 과거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그 고위공직자가 범법을 하면 그건 봐주겠다 그런 뜻 아니냐? 오해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나와서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일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올바르게 생긴 사람이라 옳은 일만 하겠다. 권력에 어디라도 칼을 들여대야 되면 내가 칼을 들여대겠다. 그게 국민을 감동시킨 거예요. 야, 이거 멋있는 검찰총장이 나왔구나. 그게 다 좋아했습니다. 또 지금도 좋아하죠. 근데 요새는 또 우리 문재인 오늘의 대통령이 아주 그 사람이 있는 걸 잘된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 그거 잘 들어보질 않았지만. 그러면 또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매장하는 길인가? 그 사람의 인기가 말이에요.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하여 저런 사람만 있으면 나라 지금도 뭐가 있었을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새롭게 만드느냐? 국민이 이런 의심을 합니다. 과거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그 고위공직자가 범법을 하면 그건 봐주겠다 그런 뜻 아니냐? 오해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나와서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일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올바르게 생긴 사람이라 옳은 일만 하겠다. 권력에 어디라도 칼을 들여대야 되면 내가 칼을 들여대겠다. 그게 국민을 감동시킨 거예요. 야, 이거 멋있는 검찰총장이 나왔구나. 그게 다 좋아했습니다. 또 지금도 좋아하죠. 근데 요새는 또 우리 문재인 오늘의 대통령이 아주 그 사람이 있는 걸 잘된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 그거 잘 들어보질 않았지만. 그러면 또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매장하는 길인가? 그 사람의 인기가 말이에요. 저런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바로 되겠는데.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 요새 별로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지금 대통령 하는 이가 그하고 얘기를 잘 했는지. 그 사람은 검찰 개혁을 잘 하고 있다. 어느 말이 사실입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뭐 정직 처분 당한다. 그 대통령이 정직하라. 그랬는데 그 사법부에서 정직 처분할 사유가 없다. 안 했다. 그래서 국민이 박수를 보냈어요. 야, 멋있구나. 그랬는데 이거 점점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걸 두는 게 과연 옳은 겁니까? 그것만 생기면 고위공직자 이름이 다 나와 있겠죠. 과거에는
그런 사람의 범죄는 건드리지 못한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지금 어려운 때 그런 거 하느라고 또 처도 만들고 법이 통과된 것뿐 아니라 처장도 나왔대요. 다 초대 처장.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건 고위 공직자만 상대합니까? 그 왜 그런 법이 특별히 필요하지요? 과거에 이 법이 없어서 법망을 피해 나간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국민은 대통령이 자기와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을 봐주는 거 아니냐? 범죄 사실이 있어도 국민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니 대통령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발언만 하면 됩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뭐 A4 용지에 쓴 게 있어야 말도 합니다. 모든 걸 그걸 보고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뭐 의지하고야 말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난 이런 생각을 해봤죠.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이 말이요, 결국은 암행어사 아닙니까? 암행어사. 이게 무슨 그런 집단을 만들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대통령이 혼자 해야죠. 누가 암행어사라는 걸 모르게 해야죠. 어디나 침투해서 다 조사해가지고 와라. 내가 처단하겠다. 뭐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너무 요란스럽게 출발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냥 듣고는 몰라요. 고위공직자인지 뭔지 공수처가 뭔지 압니까? 그러나 내용은 고위공직자에 관련되는 것이라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없었는가? 그것도 할 말 없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왜 생기는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원전에 관한 얘기를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일반 국민은 관심을 가져야 잘 알지 못하는 원전에 관한 얘기를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심각하니까, 또 이것이 오늘날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거냐, 아주 일반 국민은 크게 노여움을 느끼는 그런 큰 사건인 건 사실입니다. 왜 감사원장이 나라의 그 국정감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소문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월성 1호기를 저렇게 빨리 끝내나. 근데 그게 문재인의 선거 공약에 있으니까, 그러면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됐으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공약을 하던 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됐으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걸 다 살피고 의논을 해봤더니 이거 이렇게 조기 폐지해서는 나라에 큰 손해가 있겠다. 그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그렇게 한번 약속을 했다. 본인이 밀고 나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되는 일 가운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혹시 모르고 하는 거 아닌가. 사실상 감사원장인 최재형이라는 이도요, 상당한 칭찬을 하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은 대통령이 들어야 돼요. 또 그 집안도 애국자 집안이고, 뭐 사람 꼭 집안만 보고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애국자의 아들이 애국자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그러잖아요. 밤낮 그저 신문만 보면요, 법무장관하고 검찰청장하고 싸움만 해요. 싸움을 한다는 게 검찰청장이 할 만한 위치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부당한 걸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면 검찰청장을 임명할 때 그 문재인은 생각 없이 했습니까? 다들 여론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해서 밀어줘야지. 그 뒤에 이 사람 넣어서 또 싸움 붙이고, 저 사람 나와서 또 싸움 붙이고, 본인은 책임 없고, 지금 이 문제가 나와서 이게 정말 적폐청산이냐 아니냐, 이런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소위 문재인이라는 이는 책임 없고, 그이는 왜 그 내각의 장관들도 별로 만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만나는가? 청와대 그 무슨 특별보좌관 특보들하고만 이 얘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회의에도 안 가고. 아니, 장관은 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관이 되긴 했지만은 한마디도 대통령께 건의를 못 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높은 자리라고 타고 앉아 있는 것 뿐이지,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감사 과정이 국회 감사가 있으니까 그게 드러난 건데 그동안 국민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다 알아요. 원자로를 조기 폐기해서 손실이 많다더라. 그건 알아요. 그 보수해서 다시 쓰기로 한 거거든요. 계속 어느 해까지만 끌고 가면은 4조의 이익은 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덮어놓고 이거 문 닫아야 된다. 그거는 내용은 뭔가 하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그거는 원전은 그만두겠다. 왜? 그게 여러 가지 해로운 문제를 많이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도 말이야. 아니 왜 만들었겠어요? 만들 때는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도중에 없이 하는데 독일의 멜켈 수상인가가 한번 그런 선언을 했죠. 이제 앞으로 원전은 쓰지 않고 전력 공급을 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 그거지. 어느 날까지 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없애라.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재인 자신도 모르지만 그를 받든다는 소위 그 운동권 출신들 있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학 교수도 되고 유학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오랜 세월 운동권 학생들하고 지냈으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공부 안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붙어서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합시다. 그 무슨 결단이라도 하자. 이러면 할 수 있다. 그게 유치한 거죠.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경제를 돌봐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거는요, 청와대 근처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독촉해가지고 빨리 끝내자.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공문서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치고 말하고 꼭 폐기해도 좋은 걸로. 아니 취임하고 얼마 뒤에 곧 폐기했어요. 그 지금 서류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건 뭔가 아니에요.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문재인 근처에 없어요. 문재인도 정치를 제대로 처리 못해요. 뭘 시작하고 자기는 빠져나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말이야. 무슨 방법으로든지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 말만 하고 말이야. 적폐를 청산하려면 청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야지 말. 그 사람 내세우고 또 그 사람이 마땅치 않은지 누가 헐뜯는 소리를 하는지 또 다른 세력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만 하죠. 내용은 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한국이 어딜 향해 갑니까? 지금 아주 비통할 만한 처지에 왔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돼 가는 건 사실이고 의지할 데가 어디예요? 무슨 정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될 만하다. 그래서는 사실은요. 검찰총장도 좀 밀어줘야죠. 그것도 집안도 좋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생전에 교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는데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밀어주고 그 사람 되는 대로 해주고 하지. 아니 법무장관 내놔서 이것도 두 번째 아닙니까? 꼭 그 사람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워낙 심지가 굳으니까 계속 밀고 나가요. 그 요 전에 법무장관 시킨 사람 또 지금 법무장관 하는 사람은요. 국민 사이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들 좋다는 사람 봤어요? 그러나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인데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도 기대해요. 저 사람 하나가 그래도 올바로 나가는 거 아닌가? 국민의 지지가 있어요. 만나서 한 번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이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떡합니까? 다 물어보세요. 오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나가서 당신은 윤석열을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세요. 다 마음으로 지지해요. 아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 왜 그 사람이 일 못하게 하죠?
자꾸만 뭐 제가 임기 전에도 내보낼 거다. 자꾸 그런 말만 돌게 하니 말이야. 그 뭐 부인 쪽에 무슨 부정이 있다. 그건 사람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 사람이 일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정말 적폐가 청산이 되고 그러면요 문재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정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말 하면 쌈만 붙이는 거에 능하지요. 해결을 못해요. 왜 지금 이렇게 둡니까? 법무장관을 갈아서 새로 세운 사람이 부정이 많다. 그러면 그건 안 들어줘. 지금 그 자기가 믿고 그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야. 누가 헐뜯으면 다 받아들이고. 아니, 그 자기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하고 검찰총장으로 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뭐 다릅니까? 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켰으면은 한결같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다시 문재인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이 지금 내용이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느냐 하는 걸 반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오늘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